네, 관악 FM 2014년도 6.4 지방선거 대담 토론 방송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실상 관악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자분들과 함께합니다. 관악구청장 후보자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에 앞서서 지금 보니까 사전투표 진행률을 알려드릴게요. 전국적으로 4.75% 투표를 하셨고요. 서울 지역은 4.27% 투표하셨습니다. 아직 관악구 단위로 이렇게 집계는 안 됐는데요. 이 투표 사전투표 기간이라도 잘 활용하셔서 꼭 투표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곧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저희 관악구청장 후보자는 세 분이 출마하셨죠.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종호 후보,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유종필 후보,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승은 후보, 이렇게 세 분 후보 출마하셨는데 오늘은 두 분만 함께했습니다. 지난번 그 5월 24일 날 있었던 야외 공개 방송 때는 세 분 다 함께하셨는데 아쉽게도 두 분만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대담 토론, 상호 토론도 있는 만큼 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재 팟빵이라는 애플리케이션과 그리고 튜닝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라디오스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세 가지 통해서도 지상파 외에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함께 듣자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유종필 후보와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승은 후보 이렇게 두 분만 출연하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요. 본격적으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6월 4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는 주민등록지에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 안내문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유종필 후보자분 경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하셨고요. 또 전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승원 후보,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정무특보를 역임한 바 있고요. 현재 관악을 이상규 국회의원 사무소 사무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날 뵙고 나서 또 두 번째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대담 토론에 앞서서 기조 연설 시간을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종필 후보자분부터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관악 FM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4년 전에 저를 구청장으로 뽑아주시고 제가 대과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다 도와주신 덕분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달동네 이미지가 있던 우리 관악을 지식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도서관도시, 교육도시로 면모를 변신을 시킨 데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사실 4년은 좀 짧은 느낌이 들어요. 구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효율성을 위해서 저 유종필이 다시 한번 관악구 살림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승은 후보자분 기조연설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관악구청장 후보 기호 3번 이승원입니다. 관악구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는 송파 세모녀의 죽음과 얼마 전 화재로 돌아가신 장애인 송국현 씨의 죽음 앞에 이 나라가 너무나도 착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월호 참사를 경험하며 우리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한 위태롭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자본 아래에서 계속 숨죽여 있다가는 또 우리 아이들, 이웃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에 통합진보당이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후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지키겠습니다. 지속되는 색깔 공세,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된다면 서민과 노동자가 행복한 관악을 위해서,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사는 관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질문인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운영 철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으로 보면은 뭔가 이제 이전에는 관악구청으로 따지자면 관악구 혼자서 하기는 참 어렵겠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고 결국은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협치라고 하죠. 협력하면서 가는 그런 정치와 운영 철학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는 차원에서 뭔가 전략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거버넌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좀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버넌스에 대해서 후보자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이승원 후보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요, 이게 짧습니다. 1분입니다. 민주정권 10년 동안 지방자치도 함께 성장해 왔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거버넌스란 말도 생소할 정도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유신 독재도 회귀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는 형국입니다. 국정원 정치다 그러죠. 옛날 안기부식 공안 정치가 부활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에서 거버넌스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박근혜 정부 통치 철학에 있습니다. 중앙 집권제식 운영, 국민 배제, 전략, 불통 정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국정 운영 기조가 지방에까지 고스란히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예속적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서비스 측면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서 저는 주민과 함께 주민수소 구정을 운영하는 폭을 넓히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마을 공동체 사업 이런 것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유정필 후보자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1분입니다. 지금 민관 거버넌스라는 것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민간 분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구정에 반영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안정성은 있는데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4년 전에 취임하자마자 민간 분야와 공무원을 50대 50으로 해서 구정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정 4개년 계획을 짜서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정책 구상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했는데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또 철축제나 책잔치, 평생학습 축제 때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적으로 그분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지원만 하고 간섭은 하지 말아라 해서 민간의 창의성이 적극적으로 잘 반영됐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실 연장선상일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 철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동체라는 말, 지방자치단위에서만큼 어쨌든 공동체라는 것은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이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는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건물을 지어줬다라면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에다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서 학자들은 뭐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저도 한번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늘려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후보자분들께서는 과연 만일 이제 구청장이 되신다라면 이런 전략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기호 2번 유정필 후보자분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구정의 비전을 사람 중심 관악특별구다라고 제시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입니다. 이제 고층 건물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느냐가 중요한 때지요. 그래서 제가 지식문화특구 해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 사업을 하고 또 교육혁신특구 해가지고 175 교육 지원 사업을 비롯한 여러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또 마을 독서 동아리를 또 확대하고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또 2010년에 제가 중앙정부로부터 에듀밸리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12국비 9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내년 초에
국 봉천 독서실을 확대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문화센터를 만들거든요. 여기에서 많은 교육문화 관련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협조해서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을 만들어서 지금 대단히 인기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에 대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후보자 개인의 역량 부분인데요. 사실 솔직히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민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또 빠뜨릴 뻔했네요. 예, 이어서 기호 3번 이승원 후보자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예, 용어가 사실 어려운데요. 인파워먼트, 즉 주인의식을 갖게 하자는 것이죠. 통합진보당은 서민을 위한 정치, 서민이 일구는 정치를 하면서 우선 정당 운영에서부터 당원이 주인하는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당원에게 동기부여하여 당원이 스스로 정당을 운영하는 진성당원제도 운영됩니다. 먼저 공동체 참여자가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충분한 정보와 미래 비전이 제시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며 어떤 외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종북 공세와 탄압이 있지만 당원들이 흩어지지 않은 원리는 바로 당원들의 인파워먼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결정하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는 공동체 문화를 성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권한 중 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대폭, 참여는 물론 권한 이양까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습니다. 주민이 참여는 하지만 의견 개진과 대안 제시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와 집행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문을 더 활짝 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이제 운영 철학을 좀 두 가지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질문을 저희들이 드렸었던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후보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자 해서 여쭤봤으니까요. 꼭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또 다시 듣기를 통해서도 올려놓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개인분들의 역량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려서 아쉽네요. 모든 후보자분들은 이제 자신의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요, 어떠한 것을 강점으로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강점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이 공약과 좀 연관지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이승원 후보자분께서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오직 진실만을 쫓아왔습니다.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종북으로 몰리는 당원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가치매를 맞더라도 그들을 보듬었습니다. 이석기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쓰고 구속되어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를 상대로 3개의 재판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 당원들은 끄떡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해체와 남대준 파면, 저는 통합진보당이 진실을 지키고 있고 정의를 지키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에 두려움이 없이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진보를 향한 발걸음을 주민 속에서 함께 내딛겠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개발 유지의 지켜지지 않은 공약 남발보다는 서민 눈높이에서도 꼭 필요한 공약을 드리고 그것을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문화관광 사업으로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 서커스단 운영 등의 공약들을 제시하는 새누리당 후보가 계신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 특구 개발도 좋지만 개발 일변도에 이런 공약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핵심 공약은 지자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월 154만 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성북구나 노원구는 이미 시행을 하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관악구도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유종필 후보자 답변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저의 강점은 첫째,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경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론계 생활 한 10년을 했고 중견기업의 임원, 또 중앙정치 무대에서 대변인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한 5년 가까이 했고요. 청와대 비서관, 중앙정부국장, 또 정부 산하기관장,
특히 차관급 국회 도서관장을 하고 이제 또 구청장까지 4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과 경륜이 제가 종합행정인 구청장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겸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서울시 중앙정부 또 시민사회단체와 늘 조율해서 관악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때문에 정치력이 필수적입니다. 정치력이 없이 행정력만 가진 구청장은 이 반쪽짜리 구청장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정치는 모릅니다. 행정만 압니다 하는데 그럼 뭐 때문에 출마했어요? 출마 자체가 엄청난 정치라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저는 인문학적 소양을 가진 것이 또 구청장 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것들이 모든 일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잠시 지금 보니까는 앞으로 구청장 후보자는 좀 더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잠시 쉬어가고요. 네, 쉬고 와서 공통질문 지역 현안부터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일산의 발라드를 내 친구지 남강고등학교 강민건. 홍익디자인고등학교 김나영입니다. 우리들 이야기는 우리 목소리로 직접 전하고 싶어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서로 나누는 기회 만들게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밤 10시 주파수 100.3MHz 고정하세요. 안녕하세요. 쾌지나 청춘 DJ 이인순입니다. 제가 관악 FM에서 방송을 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네요. 남들은 인생의 황혼기라 말하지만 방송을 통해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저야말로 아직 청춘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Kumusta po kayo?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세상의 아줌마들. This is Daisy 영선, Melanie, Grace, 아델라입니다. 다문화 도시 관악구를 위해 우리 필리핀 아줌마들도 목소리 나눌게요. 마부하이! 200명의 목소리 기부천사가 함께하는 나눔 네트워크 관악 FM. 여러분의 목소리가 희망입니다. 네, 6.4 지방선거 대담토론 처음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사실 관악구의 꽃이죠. 네, 구청장 후보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 출마하셨는데 두 분 출연하셨고요.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유종필 후보자 그리고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성원 후보자 이렇게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공통질문 지역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분에서 다양한 것들 다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5월 24일 날 여쭤본 것도 있으니까요. 장애인 부분하고 다문화 정책 질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적어도 민선 6개나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죠. 그리고 두 분도 아마 지금 장애인분들과 함께 장애인 단체 7개 단체 분들 만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또 건물 하나 짓고 또 전문성이 없는 특정 집단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장애인분들도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하셨던 말씀하고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에 있었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탁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건물보다는 사실상 내용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이냐 그리고 어떤 집단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관악구가 가질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구청장이 되신다면
현재 이제 장애인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채우실 것인지 그리고 이 뭐 어떤 파트너와 함께 할 것인지 이런 장애인 종합 정책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호 2번 유정필 후보자분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 복지관을 짓겠다 하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많은 구청장,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을 했지만은 한 발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하니까 130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까마득하잖아요. 그러나 천리길을 첫 발을 떼지 않으면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발을 떼는 심정으로 관악구 장애인 복지관 기금 마련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연평균 10억씩 적립을 하니까 30억이 되죠. 그걸 가지고 밖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 기금에서 28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복권 2번 맞은 거죠, 로또. 그리고 서울시에서 27억 지원받아서 지금은 3분의 2가 기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게 돼서 2016년에는 완공을 하려고 그러고요. 앞으로 모든 문제는 장애인들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거기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또 장애인들하고 토론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취임하면 곧바로 우리 장애인 단체들하고 이런 문제로 간담회를 해서 그 의견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듣고 반영해서 그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이승원 후보자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2만 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아직 복지관이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2개 구가 없는데 그게 관악구입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유정필 현 구청장님께 노력은 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지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빨리 부지를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옮겨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복지관 운영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유관단체들, 장애인 단체죠. 주민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이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게 될 텐데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지자체 조례를 검토하고 지역 상황에 맞게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중증장애인 고 송국현 씨 장례식이 보여주듯이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평범한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장애인 정책을 넘어서겠습니다. 2010년 제정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도 예산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부터 늘려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문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문화 관악구 지역은 25개 지역구 중에서 세 번째로 이주민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관가의 참여 부족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보면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관악구에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이것을 여성가족부 정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관악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 감독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관악구에서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우리 관악구의 서비스보다는 영등포구가 더 편하다고 영등포구로 가시는 사례가 꽤 있으시고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의견 수렴이 안 되고 있나 봅니다. 이런 이제 상황인데 관악구의 다문화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당선되신다라면 어떠한 다문화 정책을 펼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3번 이승원 후보자분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다문화 가족은 한 7,100여 명 수준이고 이 중에는 한 3,400여 명이 결혼 이민자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국 생활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언어 문제, 외로움, 자녀 양육 문제, 교육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일 것입니다. 그동안 다문화인 지원 정책은 기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한글 교육, 그다음에 자녀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해온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도 그 폭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무료 지원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공동체 프로그램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비스 질의 측면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 다문화 센터 종사자 또한 복지를 담당하는 계층으로서 노동복지가 충족되어야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이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통합진보당은 다문화 가정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다문화인이 기본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 생활에 있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인종 간의 임금 차별 철폐도 실질적인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유정필 후보자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다문화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 교육 지도사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하고 또 가족 생활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 남현동에 사시는 김상준 어르신이 평생 근검 전략에서 모은 30억을 우리 관악구에 기부를 해서 그걸 가지고 관악구 도서관과 공연장 사이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금년 말까지 완공을 하는데 거기에 다문화 가족 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 다른 것도 들어갑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앞으로 가정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또 경제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엄마의 나라와 우리 한국 사이에 좋은 애교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익에 바로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다들 잘 지켜주시네요. 드디어 이제 개별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실내가 많이 더워서 잠시 에어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의 경우는요. 일단 한 후보자분이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하시면 답변 1분 30초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반론으로 1분 30초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상대방 후보가 1분 30초 동안 재반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사실 좀 충분하실 거예요. 충분하실 것이기 때문에 꼭 뭐 충분히 좀 활용하셔가지고 관련된 이야기들 플러스 더해서 좀 더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요. 유정필 후보자분부터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초가 아니죠? 네네, 30초간 30초 정도 그냥 짧게 예, 질문해 예,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우리 통합진보당의 이승원 후보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어서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실현 가능성에 조금 의문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가스, 물 같은 것을 공짜로 공급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정책입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월세와 공과금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관악구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공과금 문제입니다. 한여름에도 선풍기 틀 전기세가 아까워서 안 트시고 한겨울에도 기름값이 없어서 전기장판으로 연면하시다가 사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전기 가스를 무상 쿼터제로 공급하자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유럽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돈을 내지 못해도 기본적인 물전기 가스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하는 거고요.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쿼터제 하자는 겁니다. 각 세대 수
별로 전국 평균을 내서 그 이상을 쓰는 데는 누진세를 적용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공장들에게 산업전기에서 반의 반값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 양만큼 받는다면 물, 전기, 가스가 제공되는 것은 지금의 예산에서 더 추가하지 않고 예산 절감 효과까지 본다는 저희가 정책적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중필 구청장 후보자께서도 1분 30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말씀이고요. 홍세화 씨죠. 지금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이고 또 진보정당 지금 하시는 분인데 홍세화 씨가 그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을 써서 참 프랑스 이야기를 제가 재미있게 봤고요. 그 뒤에 또 무슨 책을 하나 냈는데 그걸 제가 또 봤어요. 거기에 프랑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프랑스는 새 학기에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학습 기자재를 정부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건 좌파나 우파나 진보나 보수 꼴통이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의 진보가 프랑스 가면은 이 보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진보 통합진보당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본질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좌파 우파가 뭐가 다르냐? 지급하는 그 정도를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좌파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는 완벽하게 다 지급을 하고. 네. 아까 1분 30초 아니었습니까? 네, 1분 30초 벌써 끝났네요. 그래요. 제가 그걸 좀 안 봐서. 네. 예. 네, 좀 이따 그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 이어서 1분 30초 더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승원 후보자님. 네. 저희가 2002년도 지방선거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무상급식, 무상 교육, 무상 의료를 정책적으로 제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전신 그때 한나라당인가요? 여기선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했었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인 아마 그때 민주당인지 제가 열린우리당인지 기억은 정확히 못하는데 거기서도 이거는 실현 가능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책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무상급식의 문제, 그다음에 단계적 무상 의료의 문제에 대해서 정책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전기, 가스를 단계적 무상으로 제공하자라는 것은 우리 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의 계속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맞물려서 극단의 선택까지도 하는 과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말씀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이 정책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승원 후보자가 유정필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예,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장애인 문제 나왔는데 장애인 복지관 문제 관련해서 아직도 진행이 못 되고 있고 좀 전에 장애인 정책 토론회에서도 부지 이전 문제가 장애인들한테 가장 많이 제기됐고 빨리 건립할 수 있다라는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을 많이 지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정책들은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거 반면에 또 하나의 비판의 목소리는 예를 들어 서민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관악구가 특히 서울에서도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는 목소리도 한편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좀 길으셨지만 제가 일부러 끊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첫째 장애인 복지관의 부지는
현재 저희가 금을 그어놓은 게 성민복지관 그 밑에 있어요. 그런데 또 교통이 좀 안 좋지 않느냐, 그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좋은 후보지를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그거 한다고 해서 제가 서민 복지에 신경 안 쓴 건 아니거든요. 다 하면서 돈 안 들이고 건물 안 짓고 기존에 우리 구청 청사나 동사무소나 체육센터나 이런 데, 그리고 또 폐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했고요. 또 도서관 자체가 서민들의 엄청난 복지입니다. 밥만 먹는 빵 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라 정신적인 양식을 주는 거거든요. 가난한 집 아이가 이제 밥은 잘 안 굶어요. 그런데 책을 사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저 구청 앞에 구두 닦는 부부가 우리 구청 용금구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한 달에 20권을 빌려다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요. 이게 없었으면 옛날에 멀리 가서 빌릴 시간이 없대요. 또 야쿠르트 배달하는 아줌마도 저한테 똑같은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서민들에 대한 복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1분 30초 또 반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도서관이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우리 관악구에 서민계층이 많은 지역, 특히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어떤 인문학적 욕구나 도서관에 대한 어떤 문화적 측면은 물론 훌륭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이런 문제가 그 다음의 문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외국 사례, 유럽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유럽 사회나 선진국 사회가 인문학이 발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 서민 복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이 연동해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에 대해 아주 폄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되거나 다른 분이 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 서민의 복지 문제, 그리고 소외계층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과 신경을 많이 써주시자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필 후보자님 1분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복지가 해마다 계속 늘어나서 이제 드디어 금년에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복지는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기본 방침도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복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신경을 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오늘 유감스럽게 새누리당 이정호 후보가 나오셨는데, 제가 나오시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나왔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 TV 토론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전자북이 막 나오고 디지털 도서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서관 할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사이버 대학 많으니까 이제 대학 다 없애도 되는 거예요? 책이 있어야 전자책이 그 근거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런 오프라인의 도서관이 있어야 거기 가서 앉아서 휴식도 하고 여러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책도 빌려보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디지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컴퓨터로 뭘 다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손에 잡히는 것은 다 없애자는 거나 똑같아서 아무리 정치지만은 합리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지금 정말 이제 질문 하나씩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이승원 후보자님이 하나 더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오늘 이 자리에 이정호 후보가 안 나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에게 우리 후보의 정책과 내용을 알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선거인데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정책 공약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서커스단과 케이블카였습니다. 과천에서 사실 케이블카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서 반대해서 폐기된 사안을 관악구에서 관광특구를 만드니 하면서 자연을 또 한편으로 또 자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케이블카를 놓겠답니다.
케이블카를 놓는 순간 관악산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다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운동가들이나 외국사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유정필 후보님께 케이블카와 서커스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안, 관악의 발전에 대한 관악산을 중심으로 한 발전 대안이 무엇인지 여쭈고 싶습니다. 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예, 우선 그 서커스 이야기는 어떤 분이 저한테 10번도 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관악문화관 도서관의 공연장에 서커스를 하자, 상시적으로. 근데 제가 너무 말이 안 돼서 거절한 것을 갖고 가니까 우리 이정호 후보가 그것을 덥석 받아먹은 거예요. 아니, 그 도서관 거기 이 공연장에서 서커스를 하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서커스를 다른 지역에서 그 서커스를 하는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텔레비전에도 그게 크게 특집으로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그리고 중국 관광객을 끌어온다고 하는데 중국은 서커스 대학생이고 한국은 서커스 초등학생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대학생 서커스 공연을 보지 한국까지 와가지고 초등학생들 하게 보겠어요? 너무 그런 인식들이 초보적이고, 아예 남이 갖다주는 그 정책을 덥석 그렇게 받아 물어요. 그 케이블카는 이승원 후보님 말씀대로 과천에서 그거 검토했다가 도대체 그거 안 되겠다. 그리고 환경단체들하고 싸우다가 4년 그 다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비현실적이고 엉터리 같은 공약이다. 최악의 공약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분 30초 또 더 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관악의 주민들의 삶과 질을 높이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발전이라는 것은 건물 몇 개 짓고 뭐 설치하는 이것이 발전이 아니라고 봅니다. 관악 주민에 대한 삶과 질을 높이는 것이 발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관악은 관악산과 도림천과 봉천천, 또 해군 사관학교 자리죠. 공군 사관학교 자리죠. 거기에 보담의 공원, 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서울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악이 생태 환경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봉천천이 막혀 있지만 수해를 위해서에도 봉천천을 열고, 또 교통 문제는 다양하게 순환 고속도로, 경전철 등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봉천천을 생태 하천공원으로 만들어내고, 도림천 역시 지금은 좀 콘크리트 하천이지만 이것을 생태 하천으로 만들어낸다면 관악산과 도림천, 봉천천, 보담의 공원 있는, 그리고 휴식 공간이 생기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 속에서 인문학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관악입니다. 또 젊은 문화 예술인들이 오고 싶은 관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 번 더 이제 예. 1분 30초 더 드립니다. 유정필 후보자님. 그러니까 이승원 후보께서 관악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셨었어요. 저는 관악산이야말로 우리 관악의 보물이고 우리 서울의 허파입니다. 거기에 케이블카를 놓을 필요까지는 없고, 저는 지난 4년 동안에 관악산 둘레길을 다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또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인근 과천, 또 안양시, 그리고 금천과 해서 전체 한 바퀴를 지금 다 돌렸어요. 아마 그게 지금 30km가 넘어요. 그리고 관악은 관악산뿐만 아니라 삼성산, 청룡산, 장군봉, 국사봉 등등 많은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그 봉우리들의 그 소공원들을 늘 계속 개선을 하고 또 운동기구도 놔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청룡산만, 구청대 청룡산만 봐도 유아숲 체험장도 있고, 또 뭐 텃밭도 만들고 계속 거기 좋게 해가지고
그 청룡동 주민들이 저 보면은 청룡산이 잘해줘서 고맙다 할 정도예요. 저도 출근길에 그 청룡산 꼭대기로 해서 출근할 때도 있고 근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사람 중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유종필 후보자분이 이 네. 질문을 하시고 예. 반론 제 대표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유권자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요? 네, 질문을 이승훈 후보자한테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요. 네네. 그것을 좀 여쭤봐야 우리 이승원 후보님이 좀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잘 하실 수 있을까? 네. 이게 지금 고민되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은 네. 이 부분 어떨까요? 예.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모든 후보자분들께 예, 교통 문제 빠뜨리지 않았는데 경전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경전철 문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전철을 비롯해서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나 또 신봉 터널이나 이런 교통에 대한 물론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이승원 후보님의 비전이랄까 전략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교통 분야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교통 문제 관악구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요. 지금 강남 순환 고속도로 2016년에 일부선이 완공되면서 관악의 교통난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신림선은 서울대와 관악산을 잇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사업 타당성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선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 난곡선 원래 전에 그 GRT로 계획되다가 GRT가 폐기되고 그다음에 경전철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인가를 하고 국토부에 이제 인가 마지막만 남아 있고 사업자 선정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난곡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3천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그 난곡선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이까? 아예 그 돈으로 그 GRT 하면서 도로 사실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그렇게 크게 막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근데 꼭 거기 지하를 다시 파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고 그 예산을 아예 끌어와서 난곡이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복지 부분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를 만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우리 유종필 후보님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유종필 후보자분한테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예, 난곡의 GRT가 안 된 것은 정말 다행이에요. 그게 궤도가 생기고 그 궤도 위로 차가 다니면은 나머지 교통들이 다 희생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게 흉물이 돼요. 그래서 GRT를 아는 것은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전철에 대해서 이승원 후보님께서는 좀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 난곡 난양동 종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보라매 공원 후문에서 신림선과 만나서 가니까 거기까지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하철 4개 노선하고 교차합니다. 1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여의도 가는 것도 대단합니다. 여의도에 수많은 그 직장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관악에 와서 많이 살 거예요. 그게 되면은 그것을 넘어서서 4개 노선과 연결되면은 이 수도권에는 안 가는 데가 없게 돼요. 그런 면에서 난곡선도 해야 되고요. 그것도 마저 대림산업개발이 신림선을 지금 하게 됐는데 그 회사에서 그것까지 함께 해주도록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30초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경전철이 들어오면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지역이 발전하고 대중교통이 좋아지는 한편에 전셋값이 오르고 세입자에 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경전철 난곡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사안을 제가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직접 난곡 난양동에 있는 주민들 만나면서 들은 생각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고 도로도 넓어져서 막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저는 다시 한번 시급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나오신 이제 다른 당 후보님들께서는 다 경전철 조기 착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빨리 편리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 토목공사로 인한 안전에 대한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되고 경전철 문제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남곡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 질문, 개별 질문 다 끝났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많이 호흡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관악구청장 후보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유종필 후보,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이승원 후보 이렇게 두 분 함께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좀 시간이 되면 음악까지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마지막 정리 발언 1분 정도 짧게 지역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종필 구청장 후보자분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관악 주민 여러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 관료 집단의 부패, 먹이 사슬 그리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하는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거고 이것은 또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부터도 제 안에 세월호가 있다 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이번 선거를 성찰과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말만 하지 않고 주민들 말씀을 경청하고 주민 애로사항을 서로 함께 들으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족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의 이웃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성숙한 모두가 함께 이기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승원 후보자분 한 1분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권 1년 통치 철학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년 전 박정희 시대도 회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신여가 돼서 만들어진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의 보복성 내란음모 조작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려고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올해 들어서 경주 대학생 OT 참사 사건, 아직도 눈물이 가시지 않는 세월호 사건. 누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국민의 정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 심판하고 이러한 정권에 제대로 된 야당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종을 울리는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기호 3번 관악구청장 후보 이승원, 관악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진심으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오늘 했었던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올려질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신문, 저희 관악 FM에서 인터넷 신문 또 다음 기사 검색 제휴도 되니까요. 꼭 이렇게 찾아보셔서 꼼꼼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6월 2일, 3일 날 저희들이 또 이걸 가지고 신문을 냅니다. 그래서 신문도 배포하니까요. 꼭 한번 보시고서 6월 4일 날 투표하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들으셨던 분들 계신다면 오늘과 내일 사전 투표 있습니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시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